친명계로 인지도가 높은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충북지사 선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 여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접 건물과의 마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전도 예고해 사업 일정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노조가 24년 만에 일일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공공의료 적자가 근무 환경 악화로 이어지자 직접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명계인 신용한 부위원장의 출마 의지에 도지사 선거구도 역시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조기령 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다른 도전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신용한 서원대 개광교수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충북지사 후보군에 올라 있는 신 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면서도 출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거, 지역 발전을 위한 열망, 이런 열망들에 대해서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낼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하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는데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당내 종합대응 특위위원회 지방시대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출마한다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2018년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신 부위원장은 김영환 지사의 충북 도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실물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아쉬움들은 많이 있죠.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부동산에 대한 거, 지역 개발, 원도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는 삼선을 연임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저서 출간을 비롯한 활동을 재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연임한 이모선 의원과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 밖에 충주가 고향인 오선 이인영 의원과 초선인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재선에 도전이 유력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와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또 30억 원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벌려놓은 일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삼선을 연임한 조기령 충주시장은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지사 출마 의지를 피력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고향인 청주에 머물며 경쟁력 있는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승우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양쪽에 모두 거론되고 있고 중진 국회의원인 이종배 의원과 박덕흠 의원도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재작년 12월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박 의원의 보좌관 전모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술사 섭외에 개입하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의 신빙성과 선거에 미친 기여도를 판단해 포상금 액수를 89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대 3억 원입니다. 충북대병원 노조가 어제 하루 전국 국립대병원 3곳과 함께 파업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병원 적자가 크게 불어났다며 이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한편 최소 인원만 파업에 참여하면서 병원 진료에 큰 차질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직원들이 도청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전 직군이 모인 겁니다. 충북대병원 노조가 어제 하루 의료 현장을 떠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총파업으로 총인권 비제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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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노조가 24년 만에 파업에 나선 건 병원에 쌓인 막대한 적자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충북대병원 적자는 418억 원에 달해 개원 이래 최대 손실을 냈고 운영자금이 부족해 1,200억 원의 대출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직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와 전문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간호사와 의료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신규가 신규를 가르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지면서 안정적인 진료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공공병원이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착한 적자를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적자, 착한 적자와 정책 실패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충분한 재정 지원과 기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를 향한 경고성 파업에 동참한 충북대병원 직원은 50명.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 병원 진료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 일부가 파업 중이지만 환자들이 접수를 하거나 진료를 보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파업 상태도 몰랐고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 지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병원 파업이었지만 지역 공공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환자들도 공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제가 보기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나라에서 많이 좀 지원도 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어제 공동파업에 동참한 국립대병원 4곳의 노조원은 모두 8,600여 명. 이들은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약속에 진전이 없을 경우 조만간 규모를 키워 2차 총파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네, 최근 청주에서는 시내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접 건물이나 시설과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부는 소송도 예고돼 있어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뜻밖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35층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사직 3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그 한켠에 교회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부지 수용 과정에서 교회 측의 반대로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당초 12m였던 교회 입구 앞 도로폭을 10m로 줄이기로 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신청한 겁니다. 도로폭이 줄면 인도폭도 3m에서 2m로 줄어 교회 출입 공간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인들이 일시에 100명, 200명씩 이렇게 응집해서 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그런데 조합 측은 과도한 교회 건축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로폭 12m를 유지할 경우 도로 부지에 포함될 교회 계단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30억 원 이상 들여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철거해서 개출을 해주든지 새로 져달라 이렇게 해서 견적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사했더니 이사해서 너무 비싸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급하게 청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관련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한 30억 이상 이제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이라. 여기에 인근의 청주용화사도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을 호소하는 상황. 크고 작은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오송 참사 당일 함께 발생했던 청주 석판리 3순환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가와 청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국가와 청주시가 유족 2명에게 각각 9,600만 원과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민사재판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은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카트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 금고형을 받았던 캐디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30세 골프 캐디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캐디는 지난 2021년 5월 증평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갑자기 출발시켜 60대 승객이 떨어져 숨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사 결과 카트를 최대한 가속해도 급출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종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설계 공모가 시작됐는데 현장 설명회에 건축업계에 높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종 반다비 빙상장. 건축업계 관계자들이 부지를 둘러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으로부터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할 국가 상징구역의 설계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행복청은 이 자리에서 국가 상징구역 공모의 취지와 방향성, 건설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는 국내외 46개 업체에서 70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이 저희 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이고 또 유의미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보이면서 국가 상징구역의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의 설계 공모는 오는 11월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12월에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됩니다. 수립된 도시계획을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 설계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해 국가 상징구역을 국민과 함께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머니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어머니의 지인 3명에게 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들을 소개한 60대 어머니도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가 정지됐는데 이 조치가 풀리면 원금의 2배까지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외고가 충북외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명 변경은 충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를 담아 동문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충북외고는 지난 1992년 청주외고로 개교해 지금까지 6,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8개 전공호에 다문화 교육 학급을 포함해 2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국제 우호도시인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이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야책 스트릭 시장과 대표단은 어제 이범석 청주시장을 만나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스트릭 시장은 폴란드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유진 테크놀로지를 방문해 거주증 문제와 관공서 언어 장벽 등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충주시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334억 원을 들여 충주 기업도시 연구단지의 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는 조성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